먼저 첫 번째로 치아 사이에 검은색이 보인다면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보시라고 합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생긴 치태, 치석에 의해서 잇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증이 깊어지면 잇몸이 줄어들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치주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틈이 점점 커지면서 치아마저 흔들려서 나중엔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잇몸 염증 치료로 자연 치아를 보존한 후에 심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등 보철 치료로 틈을 메울 수도 있고요. 충치가 생기거나 충치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아말감이 변색돼서 치아가 검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검게 변색된 아말감은 접착력이 낮아서 떨어지기도 쉽고 2차 충치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치과를 방문해서 수복재료 교체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치주 질환, 이 잇몸 사이사이에 이게 까맣게 끼고 음식물 끼는 거, 우리가 양치한다고 안 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이거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칫솔로 양치하는 거 말고 제트픽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송, 물살로 강하게 쏘는데요. 우리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걔들 이 쇠꼬챙이로 그 안에 물을 얇고 세게 싸서 이 안에 있는 잇몸이나 이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빼줍니다. 이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 작업을 집에서도 제트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 다 하고 양치하기 전에 먼저 제트픽으로 잇몸 청소를 사이사이를 한번 싹 청소를 해주면요. 이물질이나 고기 같은 거 웬만큼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드신 족발이나 치킨도 진짜 다 나와요. 제가 제트픽을 처음 썼을 때 잇몸 안에서 음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며칠 쓰니까 잇몸이 붓고 아픈 게 없어지고요. 상쾌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트픽을 지금 한 5, 6년째 쓰고 있는데 진짜로 잇몸 시리고 충치 같은 거, 잇몸이 붓는 그런 증상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게 물살이 세다 보니까 잇몸이 조금 따끔따끔 할 수는 있는데요. 금방 적응되시면 치아 건강 진짜 좋아지실 거예요. 자, 구강에 나타난 하얀색, 이번에는 하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혀 표면에 음식물, 박테리아 등이 달라붙으면 하얗게 백태가 생깁니다. 백태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건조한 환절기에는 구강 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혀에 백태가 끼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평소에 입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면 혓바닥의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 양치질 할 때 혀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서 백태를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구강 칸디다증이 있어도 백태가 잘 생기는데요. 구강 칸디다증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가 구강 점막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재미있는 말로 이거 목똥이라고 합니다. 목 안에 붙은 똥이요. 이 목똥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나 유아 그리고 만성질환자에게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양치질을 통해서 구강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고 물을 자주 섭취해서 입속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노란색인데요. 누렇게 변색된 치아가 고민이라면 평소의 식습관, 양치 습관을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색소가 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콜릿, 커피, 홍차, 와인 등이 있고요. 음식을 섭취할 때 색소가 치아 겉면,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침투해서 쌓이면서 치아가 누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치아에 달라붙은 치석이 착색돼서 치아가 누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아 변색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섭취 후에 꼼꼼한 양치질로 색소와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지만 너무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하면 범랑질 손상을 유발해서 치아가 더 노랗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칫솔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석이 쌓여서 치아가 누렇게 보이는 경우는 스케일링을 받는 것으로 치아색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케일링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치과 질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화학물질은 알려진 것만 해도 1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흡연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질병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은 물론 수십 년 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특히 치주질환의 주 위험 요인으로서 치주질환 유병률, 심도, 범위 이것들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아직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흡연은 많은 전신질환의 주 원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1차적으로 우리가 담배를 피면 어디로 시작해서 들어가죠? 네, 이빨과 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구강 건강에도 당연히 첫째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 흡연은 구강 위생을 저하시키고 치태, 치석 등의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고 치아 주변 조직까지도 파괴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잇몸 상태를 비교 연구한 결과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는 치은 치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흡연자가 잇몸 질환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한 연구에 의하면 2대의 담배를 피운 후에 엄지손가락의 피부에서 혈액순환이 거의 30%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에 이 혈액순환이 30%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치주 조직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치주 조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요. 또한 니코틴으로 인해서 말초혈관 수축으로 생기는 산소 부족증이 치주 질환의 치유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과 질환을 예방하시려면 당연히 금연도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뽀뽀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입속 세균 무시했다가 생길 수 있는 질병, 또 입속 색깔로 알아볼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강의 삼총사 있죠. 건강한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자고,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하나를 더 해야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뭘까요? 잘 씻어야죠. 청결해야죠. 양치도 잘해야죠. 그만큼 씻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손 씻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 이전에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수술을 막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50년,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의사들은 이 세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손으로 사람 막 수술하고 그런 경우가 완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술로 인한 세균 감염이 생기고 없던 질병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염소로 손을 깨끗이 세척한 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제멜 바이스라는 헝가리 의사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손 씻기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손 씻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 양치질하고 깨끗이 씻기 얘기하다가 제멜 바이스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이제부터 4요소, 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깨끗이 잘 씻고, 이 4가지 항상 잘 실천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